예, 안녕하세요. 예, 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자, 오늘은 나카무라 스모루도 이분은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참 나오니까 좀 알아둬야 되고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좀 몇 개 있어서 자, 이분을 이제 모형이 5개 나오는데 일단 두 문자는 기억나죠? 고지엽제관, 뭐 효능 주수체로 많이 올 겁니다. 잘 나온 이유는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다? 하향 아님 상향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분은 좀 더 그걸 정교하게 갈라요. 올라갈수록 뭐에 가깝다? 하향에 가깝고 내려갈수록 상향입니다. 그치? 요게 이제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가른 근거가 뭐다? 목적과 수단이에요. 이 목표에 두 가지가 있다.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단에 뭐가 있다? 행정수단이 있고 기술수단이 있어요. 그치? 처음엔 요거만 누가 가져? 집행자 가져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고 맨 마지막은 전부 다 누가 가져? 집행자 가진 다음에 결정자한테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누가 정한다? 결정자가 목표를 정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물자 쓸 도구가 행정 도구거든. 이 물자 쓸 것도 누가 정해줘? 결정자가 정해요. 그럼 집행자한테 뭐밖에 안 줘? 언니 기술적 권한밖에 안 줘요. 한마디로 인력 물자 장비 다 누가 만든 거 관리 권한을 결정자가 갖고 있는 거야. 언니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얘한테 주는 거야 이게. 그게 바로 고전적 기술자입니다. 밑에 그 포인트가 뭐다? 기술 권한이에요. 그치? 기술 권한.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면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거든. 누가 성공했냐면 그게 그 달 착륙이 성공해요. 달 착륙이 실패한 게 원자력 발전이야. 미국은 원자력 발전이 없어요 지금. 성공은 달 착륙이고 실패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지시 위임가형은 어디가 준다? 결정은 누가 만든다? 구체적으로 결정자가 만들어요. 근데 모든 수단, 행정 수단까지 누구한테 내려가? 집행자한테 내려가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많은 재량권의 위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말한 많은 재량권 only만 수단에 대한 재량권이에요. 목표는 누가 정해줘? 결정자가 정해요. 근데 집행자 여러 명일 수 있어. 그럼 집행자가 협상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협상은 누구 협상이다? 결정자 집행자가 아니라 집행자 간 협상이에요. 집행자가.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모든 수단 누가 위임한다? 집행자한테 위임했어. 행정까지. 인력이나 물자 관리권까지 위임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누구다? 협상은 협상인데 결정자와 집행자 간 협상이 아니라 집행자 간 협상이야. 그게 실패한 게 바로 오클랜드 사업이에요. 집행자가 많아가지고 협상이 안 돼 실패한 겁니다. 이쪽이고, 그다음에 비용 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집행자한테 있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능률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전적 기술자형은 돈 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효과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효능 주수책에 들어갈 겁니다. 자, 세 번째 조심할 거는 뭐 이건데, 세 번째 게 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목표 만들어요. 근데 누가 동의하지 않는다? 집행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대통령 레임덕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뭘 만들었는데 관리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결정자 이길 것 같아? 집행자가 이길 것 같아? 유권자 만족도야. 만약에 성렬이 형이 지지가 되게 높다. 그러면은 따라야 될 거예요. 근데 낮다 그럼 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여기서 말하는 주민 만족도가 뭐다? 정치 지도, 유권자 만족도인데 여기 누가 들어간다? 수혜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들어가요. 모든 관련자 다 들어가는 게 누구다? 주민 만족도예요. 그래서 이 주민 만족도가 수혜자가 아니라 뭐다? 유권자, 정치 지지도야. 그렇지?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얘는 누가 협상한다? 결정자와 집행자가 어디까지? 목표까지. 그렇지? 이따 보기 협상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집행자 간 협상. 두 번째는 결정자와 집행자인데 어디까지? 목표와 수단 협상. 맨 마지막 관료 기업가형은 목표는 누가 정해져? 집행자가 정해요. 이걸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협상을 할 건데 결정자와 목표 집행자가 뭐만? 언니 수단만 협상하는 게 관료직 기업가형이야. 잘 봐야 돼. 그래서 집행자 간 협상인지 결정자와 집행자 간 협상인지 만약 한다면은 어디까지 할 목표까지 갈 건지 아니면 오늘 수단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게 워낙 많이 나온 모형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나오면 더 점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갑니다. 어째 협상자용은 조심하시고 결정자가 목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근데 집행자가 합의를 안 했다. 그래서 집행자와 결정자 어디까지? 목표까지. 물론 수단 들어가는 거고요. 협상한다. 만 실패했다는 거는 협상 실패고요. 이건 뭐 안 나오더라고 잘.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가 뭐다? 유권자 만족도. 수혜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량 실험 가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얘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게 누구다? 관료적 기업가용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누가 제일 성공할 것 같아? 내려갈수록 성공이 어려워져요. 제일 성공하기 힘든 게 누구다? 관료적 기업가용이에요. 그렇지? 오히려 고전적 기술자용이 성공하기 제일 쉬워요. 올라갈게요. 재량 실험가용. 얘는 뭐냐면 결정자가 잘 몰라요. 또는 결정자끼리 합의가 안 된 거야. 결정자끼리.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못 만들어. 어디에 머문다? 추상적인 데 머물러요. 그리고 전부 다 누구한테 주는 거야? 집행자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키워드가 광범위한 재량권 위임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지시 위임가용하고 재량 실험가용하고 누가 재량권이 많나요? 물어봐요. 아이 그 뭘 물어봐. 올라내려 재료가 많은데. 제일 큰 거는 관료 기업가용이야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는. 근데 얘는 누가 준 거야? 결정자가 준 거예요. 근데 관료적 기업가용은 결정자 준 게 아니라 원래 걔 거예요. 그지? 좀 약간 다르죠. 재량권 위임받은 건 누구다? 광범위하게 재량 실험가용이고 반면에 관료적 기업가용은 집행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결정자를 겁박하는 거야 지금 거꾸로. 제가 그 친구가 제일 비민주적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키워드가 추상적인 거 누가 만든다? 결정자가 만들었는데 두 번째 결정자 능력이 없어요. 또는 결정자끼리 합의가 안 된 거야 지금. 그래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위임해요. 이거 보시고요. 여기서 말한 어디 있어? 평가기준 수익자 대응성이 어디 누구만 들어가야 돼? 수혜자만 들어가야 돼요. 수혜자만 들어가는 게 네 번째고요.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 다 들어가면은 세 번째 협상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자 내려갈게요. 관료기업가용은 이거 누가 만들어? 그냥 집행자가 만들어요. 결정자한테 가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협박하는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고 사례 문제도 있었어. 후보국장 기억나죠? 후보국장이 몇 살? 27살 때 FBI 국장이 돼.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요. 무려 50몇 년을 해요. 그치? 그 사람 거쳐간 대통령만 해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경찰청장이니까 비리 많이 할까 모를까. 알겠죠? 요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내가 공개할 테니까 내 거 들어줘 이런 식이에요. 그치? 요 얘기다 지금. 그게 실패한 겁니다. 어제 사례로 나와요. 키워드가 뭐다? 집행자가 결정했다. 결정자한테 채택해달라고 강요한 거야 지금. 강요했고 결정자 협상을 해요. 그지? 정책은 만들었는데 도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법도 만들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달라고 협상하는 게 뭐다? 관료기업가용. 그래서 목표는 지가 정하고 목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 달라고 결정자 협상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얘가 체제 유지도예요. 그렇지? 근데 조심할 거 체제 유지도는 가장 협의적으로는 관료 기업가용만 여기만 들어가. 근데 다 들어가요. 정확히 크게 본다면은. 그래서 가장 협의적으로는 체제 유지도는 어디 거다? 관료적 기업가용이다. 근데 넓게 본다면 고전 기술자부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봐두시고 그래서 잘 나온 모형이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혁신론도 잘 나옵니다. 요새. 호구드와 피터스의 변동론. 그래서 두 문자가 혁유승종 기억나죠? 됐지? 그럼 정책 왜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야. 뭐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지 않나? 자 봐. 새로운 문제 들어온 거야.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게 새로워야 돼요. 문제가 새로우니까 어떻게 나오냐? 기출문제. 기존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거 틀렸어요. 기존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 새로운 법률, 새로운 예산이에요. 모든 게 새로운 게 뭐다? 바로 혁신이야. 갑자기 요새 여러분 사기들이 뭐 많이 칩니까? 핸드폰으로 많이 사기치 않죠. 그러니까 핸드폰 그 수사대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이건 새로운 조직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갖고 만든 겁니다. 이런 게 되게 뭐다? 혁신이야.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무조건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는 기존 조직 활용한다 다 틀렸어요. 새로운 조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종결할게요. 종결은 키워드가 뭐야? 정책 끝난 거야.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키워드가 뭐냐면 대체 없어야 돼. 다른 정책에 대체 없이 사라지는 게 뭐다?
종결이 돼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위에 건 뭐다? 모든 게 세로화이 되고 맨 마지막 거는 대치 없이 사라졌을 때가 뭐가 돼? 종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종결됐어.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다? 유지와 승계예요. 요걸 많이 헷갈렸는데 봐. 목표와 수단이 그대로 있다. 요거는 뭐다? 유지예요. 목표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바뀌더라가 뭐다? 승계가 돼요. 이걸 기본 골격이라고 그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있다. 유지. 기본 골격이 바뀌었더라. 승계. 둘의 공통점 목표는 그대로 있다. 다만 대안도 그대로 있는데 대안이 범위가 넓어지거나 요 안에 구성 요소가 바뀐다. 이건 뭐가 돼? 유지예요. 이따 설명드릴게. 반면에 요 대안이 사라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승계가 되는 거예요. 됐지? 물론 다 사라지지 않고 일부 사라지고 일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부분 승계라고 그래요. 됐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래? 선형 승계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 틀렸어요, 옛날에. 선형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아니, 선형인데 같이 가야 선형이잖아. 얘가 단절되고 새로운 게 나온 게 어떻게 선형이야, 제길 이게. 근데 이게 선형이에요. 기존 건 단절되고 완벽하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뭐다? 이게 승계가 되는 거야. 선형 승계 이게. 국어적으로 이상하지 않아? 선형이란 게 연결돼 있어요. 나는 연결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근데 연결된 게 끝나버리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선형 승계라고 하더라고요. 틀렸어. 그래서 갈게요. 그래서 다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목표 그대로 있고 대안도 그대로야. 근데 이런 건 있어. 봐. 애들이 이제 그 복지가 있어요. 여태까지 복지 10만 원 줬어. 근데 복지비를 15만 원 높였어. 그럼 유지야, 승계야? 유지예요. 왜? 복지비 그대로잖아요. 경찰관이 순환 근무했는데 이 순환이 아니라 3순환 되었어. 역시 유지예요. 순환은 그대로잖아요. 다만 범위가 넣은 것뿐이잖아 지금. 근데 이거 어떨까? 경찰관은 좀 줄여버려 없애버리고 카메라로 바꿔버린 거야. 목표는 뭐야? 치안 유지 그대로예요. 근데 정책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승계가 되는 거야 이제. 됐지? 그래서 어떤 정책이 그대로 있고 요 안에서 산출이 바뀌었다든지 구성이 바뀌었을 때는 유지가 되고요. 요 정책 자체가 달라졌을 때 뭐가 돼? 승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 다시 마무리. 얘는 뭐다? 모든 게 세로화이 되고 얘는 대치 없이 사라져야 되고 얘는 기본 골격이 그대로 있는 거고 기본 골격이 바뀌었을 때가 뭐다? 승계가 된다. 이 사례로 많이 나오니까 봐보십시오. 제가 문제 못 푸니까 OX 드린 건데 한번 봐보고 요새 그 유튜브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올릴 거니까 그거 봐보시고요. 계속 지방치까지 계속 올라갈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이게 평가 기준이죠. 아까 봤듯이 고지협재관, 효능주수지인데 효과성과 능률성 계산이 되거든. 그래서 양적이야. 만족도는 질적이에요. 모든 만족, 유권자 만족도, 고객 만족도 질적이고 체제 유지도는 혼합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제 유지는 협의는 여기만 들어가요. 근데 넓게 본다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봐. 계량적이잖아 지금. 질적이지. 얘는 혼합적이야. 혼합적이라는 거 다 있으니까 이렇게. 애우지 말고. 이건 안 나오더라고 잘. 근데 요새 또 나오면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기술이 없다는 거지 지금. 넘어갑니다. 평가입니다 이제. 평가는 일단 이런 평가 기준이 많이 나와. 가장 기본적으로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어. 뭐가 내고 뭐가 외일까? 행정학에서 평가는요. 행정이 내외만 알아도 많이 맞춰요. 물론 총괄 평가 반대말은 과정이나 형성이에요. 그다음에 사전이 있고 뭐가 있다? 사후가 있어요. 행정학에서 뭐가 사전이고 뭐가 사후일까? 집행이 기준이야. 집행 전에야 뭐다? 사전. 집행 끝난 다음 뭐야? 사후야. 그럼 집행 도중이 하면은 사전이에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끝나기 전에 무조건 뭐다? 사전이에요. 끝난 다음에야 뭐야? 사후야. 물론 도중평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도중이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끝남을 기준으로 끝나기 전에 하면 사전, 사후예요. 우리 통제할 잘 나오잖아. 사후 통제, 사후전 나오잖아.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끝났어 안 끝났어? 하고 있잖아 지금. 이때 하는 게 뭐다? 사전 통제야. 물론 도중 통제도 있고요. 근데 끝난 다음에 보는 건 뭐 사후예요. 그럼 뭐가 내고 뭐가 낼까? 집행자가 내가 있단 말이야. 이 우리 기관이 했을 때 뭐가 돼? 내부가 되고 우리 기관 외부가 있을 때 외부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누가 더 객관적이 외부 내부? 당연히 외부겠지. 실현 가능성은 활용 가능성은 내부가 나요. 이렇게 물어봐 시험에. 됐지? 그럼
누가 총괄이고 누가 과정일까? 뭐가 총괄이고? 아, 그건 아니에요. 이거야? 여러분 알고 싶은 게 뭐야? 내 강의 듣고 점수가 나왔나 알고 싶어? 이게 총괄이에요. 그지? 1차 결과물 산출물 점수, 2차 결과물 합격 효과성이지. 이것도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능률이 점수라면은 효과가 합격이고요. 행복이 영향이 돼요. 끝난 다음에 결과하는 게 뭐다? 총괄이에요. 그럼 과정은 뭘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어 없어? 이런 계획이 있단 말. 이런 계획과 지금 진행 상황이 있어 없어? 이게 같이 가나 보는 게 뭐다? 이게 과정이에요. 다르지 약간?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그냥 점수 나왔나 붙었나 이걸 알고 싶지 않아. 이게 총괄이야.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다는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이 있잖아.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법은 지켰는가,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는가. 이거 알고 싶은 게 뭐다? 이게 과정이야.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가를 겁니다. 제일 먼저 총괄이야. 총괄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치고 결과를 미리 조망할 수 있어 없어? 이걸 사전 분석, 착수 직접 분석이라고 그래요. 아직 집행도 안 했어. 그럼 사전이야, 사후야? 사전이야. 근데 얘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정말 효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됐지? 이게 사전 분석, 착수 직접 분석이라고 그래요. 얘는 분석론과 평가론에 거의 걸쳐 있는 것들이야. 두 번째 뭘까? 끝난 다음에 결과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게 바로 뭐다? 협의의 총괄이에요. 끝난 다음에 결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됐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유튜브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그치? 그리고 니께 만난다는 간단해. 갖다 문제 놓고 풀어보면 같이 봐봐. 풀리면 되는 거고 안 풀리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렇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치?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론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같이 놓고 풀어봐야 돼요. 풀려야 돼 이게. 안 풀리면 의미 없어 이런 것들을. 뭘 문제 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수험생이고 무슨 행정 강의한다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난 행정 알고 싶어 그럼 대학교 가서 거기서 교수님과 앉아서 같이 졸고 있으면 돼 그냥. 됐지? 우리 대학교자 아니야. 지금 문제 풀어야 돼. 계속 그때도 하겠지만 문제는 답이 있거든요. 객관식은. 답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나머지 보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치? 자, 그래서 협의 총괄이 뭐다? 집행 끝났어. 사전이야, 사후야? 아, 사후겠지. 그 다음에 결과 알고 싶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점수 나왔나 안 나왔나가 능률성이에요. 합격했나 안 했는가가 뭐다? 효과성이야. 그 다음에 행복한가 아닌가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럼 누가 제일 질적이야? 영향이 제일 질적이고 능률성이 제일 양적이겠죠. 기출문제 보시다면 협의 총괄에서 능률성 평가가 없대요. 틀렸어 안 틀렸어? 틀렸어요. 능률도 있으니까. 됐지? 내랍니다. 메타 평가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내가 이런 끝난 평가가 있어. 끝난 평가를 제3자가 다시 평가하는 게 뭐다? 메타 평가야. 우리는 재평가라고 그래요. 되게 상급자가다 보니까 상위 평가, 제3자 평가라고 그래. 자, 다시 할게요.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본다. 착수 지원 분석. 끝난 다음에 결과 알아본다. 협의의 총괄. 그지? 그 끝난 평가를 제3자가 다시 평가한다가 메타 평가예요.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새 잘 나오는 게 이제 과정 평가입니다. 평가 사정. 자, 여러분. 정책을 평가하면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돈이 들어가잖아. 근데 평가해 봤는데 쓸 데가 없네. 돈을 썼는데. 그럼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 뭘 평가하는데 평가했는데 쓸 데가 없어, 지금. 평가 불가능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얘는 평가하기 전에 뭐다? 조심할 게 있다.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기 전에 그 계획서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 계획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럼 불가능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평가 사정이 조심할 게 있다. 정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 계획서의 검토예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미리 검토해 보겠다는 거야. 불가능하면 하면 돼야 하는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뭐다? 평가 가능성, 소망성, 활용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보는 게 평가 사정이야. 자, 그럼 질문이야. 평가하기 전에 평가한 다음에 전에 아니야. 최근 기출문제 봐보세요. 총괄 평가 이후에 평가 사정한대요. 맞아 틀렸어? 아, 틀렸잖아. 됐지? 틀렸습니다. 그거는. 아이, 다 기출문제들이야. 금방 말한 거는.
일과했을 때 아 맞아 봤었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 봤는데 그러면 그 문제 있어는 기출 문제가 문제 있는 거 지금. 내려갑니다. 평가 계획의 검토다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형성이에요. 왜 이름이 형성일까? 끝나지 않았어. 옛날 우리 시험 때 형성고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말 안 사용하지?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집행 도중이야. 집행 도중에 내가 평가해 본다. 문제점이 있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자, 그럼 집행 도중이에요. 끝났어, 안 끝났어? 사전이야, 사후야? 사전이야. 그리고 얘는 결과 나온 날 보는 게 아니라 뭐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보는 거야. 그리고 안 되었다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치겠죠? 가겠습니다. 평가 사정. 프로그램 집행 중이다. 프로그램을 뭐 한다?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됐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서 프로그램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상한 말이 있죠? 새로운 프로그램 잡아. 어떤 걸 했는데 별로 안 좋네. 그럼 다음번에 할 때 좋게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계하는 이런데. 그다음에 자,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그 다음에 얘예요. 작년인가 재작년 얘가 나왔어요. 됐지? 여태까지 구분 안 했는데 얘가 나왔습니다. 얘는 뭐가 다르냐면, 이건 내가 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강의를 하고 내 강의를 내가 보는 거야. 보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게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바로 뭐 형성이에요. 됐지? 반면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원장이라든지 또 이런 분이 내 강의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친구들은 내가 강의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시간 지키고 있는 거 맞아? 규정은 지켜? 패스 경찰하고 이상하게 비난하고 있질 않나? 이걸 보는 게 뭐다? 모니터링이에요. 약간 다르죠? 느낌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 강의 보면서 공부를 방법을 개선한다는 뭐다? 형성이에요. 근데 엄마가 보시면서 이게 보면서 이게 약속대로 지키고 있나? 수업 나가고 있나? 졸지 않고 있나 보는 게 뭐다? 모니터링이에요. 약간 느낌 다르지? 이게 뭐 다르죠?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지가 요리하면서 요리 좋게 만드는 게 형성이라면은 얘한테 가르쳐 준 거야. 얘가 규정대로 지키고 있나 보는 게 바로 뭐다? 모니터링이에요. 느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키워드 있죠? 그래서 형성은 프로그램 그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고 모니터링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좋아요. 좋은데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서 능률성이 있는지 법은 지키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뭐다? 모니터링이에요. 약간 느낌 다릅니다. 얘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집행 모니터링은 뭐다? 규정을 지키고 있나 보는 거야. 규정을. 성과 모니터링은 내가 시킨 대로 했단 말이야. 그럼 성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성과 나와 있나 나오나 안 나와 보는 게 바로 성과 모니터링이에요. 백종원이가 내가 요리 가르쳐줬어. 얘가 요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나가 집행 모니터링이라면 이 친구 요리한 게 맛있는지 알아보는 게 뭐다? 성과 모니터링이야.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협의 과정 평가예요. 됐지? 얘가 진짜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맞게 목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대안을 만든 거야. 그럼 깔고 있는 게 뭘까요? 요 대안을 실현하면은 아마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얘가 달성할 것이란 가정 속에 만든 거죠. 이게 우리가 사전에 세운 인과 계획이야. 인과 과정이야. 그리고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달성된 거야. 그러면 요대로가 달성되었다면 내게 마셔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르게 간 거야, 이렇게. 그럼 결과 나오더라도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사전에 세운 인과 경로하고 사후적으로 실현된 인과 경로를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해 봤는데 둘이 같이 갔다면 효과가 있는 정책인데 다르다면 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게 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뭐다? 협의 과정 평가. 키워드가 뭐다? 사후 인과관계 검증해 보는 거예요. 사전과 비교해 보는 거야. 내가 계획대로 됐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됐지? 이게 바로 아까 누구 보완이다? 총괄 평가 보완이에요. 자 봐. 협의 총괄이 뭐였죠? 결과 나오나 보는 거야. 결과 나오면 내가 맞네. 알고 보니까 내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게 낀 거야 지금. 그건 내 거 아니야 이거는. 됐지? 그래서 이 협의 과정 평가가 한마디로 협의 총괄 평가를 보완하는 평가예요. 요게 증명돼야지 내 거는 인과성이 있다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Z 변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다 내 거란 소리예요 이거는. 됐지? 여러분 요번에 시험 쳤는데 점수 잘 나왔어. 내가 강의 잘한 거야? 그건 모르는 거야. 문제가 쉬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태까지
공부한 게 쌓여서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게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증명해내는 게 바로 협의 과정 평가예요. 작년에 재밌었어요. 국가직 망했어. 지방직을 잘 봤어요. 네 강의대로 잘 나왔다. 문제 쉬워서 잘 나온 거야. 진짜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올해도 마찬가지야. 국가직 어려웠어. 지방 잘 나올 거야 이제. 네 거 들어 그게 맨날 당하는 거 그냥. 문제가 쉬웠던 거 그냥. 그렇지. 작년 지방직 문제 정말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다 90 나왔던 거 그냥. 내 거 아니에요. 맨날 몇 점 맞았어? 지가 제일 맞은 거 갖고 와. 잘 맞은 거. 그거 말고 평균 갖고 와. 아니면 제일 안 나온 거. 그게 네 점수야. 그렇지? 그게 본인 점수입니다. 그래야 공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80 맞았다. 3개도 빼버려 나는. 왜 찍어서 맞추고 있을 거니까. 난 80 갖고 왔다면 75, 65로 잡아요 그냥. 딱 까놓고 말해봐. 진짜 다 찍은 거 있어 없어? 맞은 거 있어 없어? 있잖아. 보통 몇 개 찍어? 한 4, 5개 찍어요. 거기서 한 3개 맞잖아. 그거 빼면 네 점수야 그냥. 됐지? 그리고 5과목 더해봐. 몇 개야? 그럼 15개잖아 지금. 15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작년 한 개 차로 떨어져서 16점 빼면 돼. 15 빼면 돼. 16점 차이구나. 너무 생각하면 돼. 미안해. 나 자신감 안 줘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잖아. 내가 뭐 수업 안 쳐봤어? 다 해봤어요 나. 보통 5개 찍어요. 다 맞아 또. 다 틀리지 않아 그냥. 물론 이런 애도 있어. 찍으라니까 좀 3번만 찍고 앉았어. 그건 아니고. 그건 확률이 없어 그거는. 누가 그랬대? 3번이 제일 많다고. 그건 지 생각이고. 됐지? 그리고 일단 3번을 이렇게 내리 찍은 새끼들을 그걸 듣고 싶어? 걔도 점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많다는 소리는 공부 못했다는 소리잖아 지금. 미안해. 그런 걸 못 듣고 앉았어 그걸. 안 들으면 되지 그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3번이 많다고 이게 찍으라고 하더라고. 내가 묻고 싶어. 너는 몇 개나 찍어봤냐고. 쭉 찍어봤겠지? 뭐 그런 애들은 뭐 못했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잘. 이러면 또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미안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 아니냐. 현실이니까 지방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좀 쉬울 거예요. 항상 퐁당퐁당이었어. 국가직 어려우면 얘가 좀 어렵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가 약간 달라요. 작년은 정말 국가직 내용이 어려웠어요. 올해는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낯설었을 뿐이에요. 그럼 교수님들은 이거를 어렵게 평가하지 않고 쉽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작년은 국가직 정말 이상했다니까. 어려운 게 많이 있었다니까. 근데 올해는 안 그랬어. 다만 네가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갈게요. 자, 그 키워드가 뭐다? 사후 인과관계야. 사전에 세운 인과 경로하고 실제 실현된 인과 경로를 비교해 보는 거야. 이게 맞아야지 내 건 효과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총괄 평가를 보완하는 게 목적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총괄이 뭐다? 결과야. 하기 전에 결과 알아본다. 착수, 직접 분석. 끝난 다음에 결과 알아본다. 협의의 총괄. 그걸 제3자 다시 하더라. 메타평가. 재평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가 사정 잘 나옵니다. 이런 정책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 검토하는 거야. 계획서. 두 번째가 형성평가 잘 나와요. 집행 도중에 문제점이 있나 보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협의의 과정평가, 사후적 인과관계 검증하는 거야 이게. 이게. 논리와 목표도 잘 나와요. 목표 모형이 더 할게. 이것도 쉬워요. 이건 뭐냐면 요번에 시험 쳤는데 몇 점 나왔나? 90 나왔는데 붙었어요. 효과 있네. 이게 목표 모형이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문제가 쉬워서 그럴 수 있잖아. 인과성이 증명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논리 모형. 논리 모형은 뭐냐면 사전에 내가 다이어그램을 해. 이거 나오면 얘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 인과성 있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치? 그리고 네가 이대로 갔는가를 내가 검증해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대로 갔는데 정책이 실패한 거야. 그럼 이건 집행의 실패가 아니라 뭐의 실패야? 정책 그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정책은 만들었는데 요대로 가지 않은 실패한 건 뭐야? 집행의 실패. 한마디로 집행의 실패와 정책의 실패를 구별하게 만들어줘. 이걸 잘 만들었다면은. 근데 만들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됐지?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목표 모형부터 할게요. 간단하게 결과 나왔나 보는 거야. 근데 결과 나왔는데 그게 내 거라고 증명이 안 돼요. 그래 나온 게 뭐다? 논리 모형이에요. 옛날에 이런 문제들은 보기 하나 끼어 있었어. 절대 답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문제 있으면 기출 문제. 자, 논리 가보세요. 과정평가 왜? 봐, 이런 과정 그리잖아. 네가 이대로 진행되었는가를 보는 거야.
이대로 진행되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집행이 실패 아니에요. 뭐가 실패했다? 정책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지 않아 실패했다. 이건 집행이 실패인 거야. 이게 한마디로 정책의 문제인지 집행의 오류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 볼게요. 얘 과정평가다. 경로 보는 거니까 논리성을 먼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네가 이대로 갔는가를 보는 거야. 지금 투입부터 결과까지 다 보는 겁니다. 한마디 정책이 신뢰성 나왔어. 신뢰성의 타당성을 검증한 도구고 인과성을 그린 다음에 네가 이대로 갔는가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다 보니까 소통의 장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학원 처음에 오셨을 때 관계자가 이런 걸 들이대면서 너 이거 들으면 이게 나온다고 쭉 그리대 안 그리대? 그렇지. 근데 그거 그렸을 때 문제가 뭐냐? 함수 값이 없어요. 얘가 되면 얘가 나올 이유가 뭐지? 이런 설명이 없어 이게. 근데 얘는 설명이 다 있어야 돼요. 얘가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가 나올 거야. 이것 때문에 얘가 나올 거고 다 있어야 돼. 그래도 증명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치?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 만들어지면 집행의 실패와 정책의 실패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뭐가 좋아진다? 타당성이 좋아진다. 인과성이는 다이어그램이 있기 때문에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존재하면은 정책의 실패와 집행의 실패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요게 여기까지가 논리 모형입니다. 기출 문제 보시다 보면 OX도 몇 개 있을 거야. 꽉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제일 잘 나와요. 자, 일단 총괄기관 법이니까 국무총리야. 기본계획 몇 년이야? 3년이야. 정부 정책이 성렬이 형이 정책을 하는데 5년마다 평가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5년인데 3년이야 이거는. 국무총리가 총괄기관이고 그 위원회가 3년. 근데 국무총리가 총괄은 맞는데 행정각부가 평가해요. 정책 만들고 국무총리 평가할 건데 그러면 장관이 정책을 했고 평가기관은 장관보다 높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이 누구다? 국무총리야. 근데 위원장 국무총리는 평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누가 있다? 한 명 더 있어. 평가위원장이 몇 명이다? 2명이야. 그래서 애원아이대 규제기억위원회도 2명이고 얘도 2명인데 차이는 규제기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요. 이 친구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렇지. 규제기억위원회 행정위원회고 얘는 그냥 의결기관밖에 안 됩니다. 의결위원회야. 가겠습니다. 중앙 들어간다, 지방 들어간다, 공공기관 들어간다. 다 들어갑니다. 중앙, 지방에 소속도 들어가요. 잘 나오는 게 공공기관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가 원칙이다? 얘가 원칙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야 필수. 됐지? 근데 자체 평가가 뭐가 문제일까? 내부 평가가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져. 그때 하는 게 뭐다? 재평가예요. 이거 결과 문제가 있을 때 국무총리가 재평가예요. 됐지? 근데 만약에 어떤 업무는요. 한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겹쳐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때 하는 게 바로 특정평가예요. 한 기관이 아니라 이따 보겠지만 국무총리가 합니다. 중앙기관 대상으로 할 건데 여러 기관이 겹쳐 있어. 그때는 특정평가야. 자, 그럼 일단 뭐가 나왔다? 자체가 원칙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재평가는 들어갑니다. 근데 요 두 개는 필수예요. 근데 재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문제 얘는 서울시 잘 나왔어요. 근데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 국회는 서울시 문제인데 해야 된다와 할 수 있다 많이 구별합니다. 그렇지? 자체평가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재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특정평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과 재평가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니다. 국무총리가. 맞춰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누가 세운다? 국무총리가 세워요. 평가위원회 여기 있습니다. 3년마다 수정인데 5년으로 바꿔요. 요거만 좀 외워두시고요. 나머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몇 명이다? 2명이라는 것.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국무총리 총괄이야. 그 분야별이 있을까 없을까? 자, 맞춰. 인사 인력처야. 조직과 정원은 행안부야. 돈은 기재부야. 정책은 국무조정실이에요. 자, 이 네 개가 이제 그 분야별 총괄인데 이 네 개 기관 중에 누구만 차관급입니까? 인력처장만 차관급이야. 다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위원회 누가 들어온다? 인력처장은 빠져요.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야. 됐지? 요건 안 나와. 부문 총괄이 나왔어요. 인사는 인혁처, 조직은 행안부, 예산은 기재부, 재무는 그다음에 정책은 국무조정실이에요. 이 네 개 기관 중에 인혁처만 차관급이야. 걔가 빠져야 돼. 그래서 됐지? 이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도 자체평가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자체평가 문제점이 뭐다? 공정성이 떨어져. 그래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예요. 이거 나온다. 2분의 1로 나와요. 3분의 2다. 근데 그래도 자체평가 하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질 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들어? 재평가 들어와 있어요.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니다.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됐지? 그다음에 지방도 자체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역시 민간위원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예요. 자, 그다음 중요하다. 특정평가 누가 한다고? 국무총리가. 누굴 대상으로? 중앙을 대상으로 해요. 지방 아닙니다. 중앙 대상으로. 사례 봐보세요. 첫 번째가 둘 이상의 기관이야. 됐지? 두 번째가 누구다? 주요 현안이나 혁신관리. 한마디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이에요. 정권 차원에서. 이때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특정평가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공개합니다. 이거. 공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합동은 누가 한다? 자, 여러분. 부산시가 국가위임사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 국가위임사무라는 건 기재부도 주고 행안부 다 줘요. 이럴 때마다 다 들어 평가해봐요. 그럼 부산시가 1년 내내 평가 받아야 돼, 안 받아? 받아야 돼요. 이를 방지하려고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하고 같이 들어간가? 누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들이에요. 그렇지? 가겠습니다. 합동평가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과 조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관련 중앙기관장이 누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됐지? 근데 그게 자치사무가 아니라 무슨 사무야?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하고 관계중앙기관장이 같이 한다는 게 뭐다? 합동평가.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됐지? 또 시험에 나오는데 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이 아니에요. 민간위원 중에 하나가 위원장이에요. 민간위원 3분이 똑같고요. 이거. 자, 마무리할게요.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누구다? 자체평가. 그다음 두 번째가 특정평가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누구다? 재평가하고 합동평가야. 특정평가는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동은 행안부 장관과 관계 중앙기관장이. 됐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남은 게 공공기관 평가예요. 이거는 외부기관이 해야 돼요. 공공기관은. 여기 왜 없냐, 여기는? 없네,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빠졌어. 공공기관은 외부기관이 해야 돼. 이상하지? 딴 건 전부 다 자체평가 원칙인데 공공기관만 외부평가 원칙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써놨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체, 특정, 공공기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재평가와 합동평가. 얘는 국무총리가 한다. 행안부가 한다.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행정 법령 나왔을 때 관할 찍으십시오. 그냥 관할. 웬만한 관할이 맞을 거예요. 그다음 요소입니다. 인과성. 자, 인과. X와 Y의 관계예요. 자, 요 기출 문제인데 맞춰봐. 인과성 있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야 돼? 같이 다녀야 돼.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 이걸 우리 뭐라 해? 상관성이라고 그래요. 그치? 이 동시야. 첫 번째 뭐야? 공동변화라고 해. 상관성. 같이 다녀야 돼. 또 누가 먼저 있어야 돼? X가 먼저 있어야 돼. 원인 변수의 시간 선행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래서 둘은 같이 다녀야 되고 X가 먼저 있어야 돼요. 최근 기출 문제 뭐가 있었냐면 결과가 먼저 있대요. 야, 결과가 어떻게 먼저 있냐? 원인이 먼저 있어야지. 강의 먼저 들은 다음 점수 나와야지. 점수가 어떻게 먼저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누가 없어야 돼? Z가설을 지워줘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지 둘의 인과성이 명확합니다. 반 세 개 다 있어야 돼. 첫 번째가 뭐다? 공동변화, 상시연결성, 이걸 상관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누가 먼저 있다? 원인 변수가 먼저 있어야 돼. 이걸 회귀성이라고 그러고, 누굴 지워줘야 돼? 경쟁가설 제외, 제거, Z 변수 지워줘야 돼요. 기출 문제 보시면 되게 많아요. 뭐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안 그래. 하나 더 있어야 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됐지? 읽어보시고요. 근데 문제가 뭐다? X와 Y만 있으면 좋은데
반드시 누가 껴 있다? x, y 사이에 z가 껴 있어요. 얘 때문에 값이 달라져요. 이거 끼웠을 때 뭐가 떨어진다? 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치? 요것들. 그래서 이따 보기 타당성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변수 3개 애원하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제3변수가 나옵니다. 누가 독립이죠? x가 독립이고 y가 종속.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돼요. 됐지?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누가 껴있다? 얘가 껴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아, 요 x 중에 여러분 점수에는 많은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여의 뭐 능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력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을까? 뭐 체력도 있겠지? 그치? 이런 것 중에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게 있고 손댈 수 없는 게 있죠. 그치? 손댈 수 있는 게 뭐다? 정책 변수라고 그래요. 분명히 원인은 맞아. 근데 손댈 수 없는 게 있어 없어? 이걸 환경 변수라고 그래요. 기출문제 한 번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가정환경이야. 가정환경은 정책 변수일까 환경 변수일까? 가정환경. 정부가 손댈 수 있는 변수야, 손댈 수 없는 변수야? 없잖아. 그게 무슨 어떻게 손댈 건데 가정환경을? 그때 무슨 변수다? 환경 변수가 돼요. 다음에 손댈 수 있을 때 뭐가 돼? 정책이 돼요. 됐지? 그래서 별거 한 분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이제 허위와 혼란이에요. 이제 봐. 이런 거. 이건 마지 저번에 한 번 했지. 내 수업과 점수는 아무 관계가 없어. 0이야, 0 사실. 근데 Z가 영향을 줘요. 특히 100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야? 100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변수다? 허위 변수. 누가 허위 변수지? X, Y, Z 중에? 얘가 허위 변수예요. 무슨 관계라고 그래? 허위 관계라고 그래요. 허위 관계고 얘가 허위 변수야. 그럼 질문? 허위 변수 지워볼까? 어떻게 될까? 둘은 값은 사라져야 돼요. 제로니까 사라진다가 허위 변수. 반면 이거 어떨까? 얘도 일부 값이 있어. 한 50의 영향이 있어요. 영향을 주다 보니까 150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이걸 지워볼까? 100을 지워봐. 사라지나? 달라져요. 50으로 줄었지. 이게 바로 뭐다? 혼란 변수야. 그래서 전혀 없는데 있게 보이게 만들었다가 허위. 일부 있는데 얘 때문에 과대과소되었다가 혼란이 돼요. 별거 아니지? 그래서 전혀 없다가 허위 변수, 일부 있다가 혼란 변수야. 자, 질문이야. 그럼 허위 변수가 꼈다는 건 일단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효과 100%다 누구 거야? 허위 변수 효과야. 됐지? 혼란이 꼈다는 건 어떤 의미다? 정책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다 내 건 아니고 정책도 효과 일부 있어. 허위도 일부 있어. 제3변수 효과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있을 때가 혼란 변수. 전혀 없는데 있게 만들었다가 허위 변수야. 그럼 이거 어떨까? 있어. 있는데 전혀 없게 안 보이게 만든 거야. 이게 억제 변수라고 그래요. 됐지? 다시 할게. 허위는 없는데 있게 만든 거잖아, 지금. 얘는 있는데 없게 보이는 거야. 있는데 없게 보이는 게 뭐다? 억제 변수라고 그래요. 됐지? 그래서 허위 반대말이 억제 변수야. 억제 변수. 자, 넘어갑니다. 혼란 변수 써놨고요. 선행은 뭐냐면, 선행은 왜 선행일까? 앞에 있으니까. X와 Y의 앞에 얘가 있어요. 얘가 있으면은 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요. 됐지? 근데 설사 얘가 없더라도 얘만 존재하면 얘가 나와요. 됐지? 얘만 존재하면은. 근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Z만 가지고는 얘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다? 선행 변수예요. 됐지? 그래서 선행 변수는 뭐다? X 변수 앞에 있으면서 영향을 줘요. 그리고 X 얘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X만 존재하면 Z는 나와요. 됐지? 근데 얘가 없다. X가 없다면 Z만 가지고 뭐가 안 나온다? Z가 안 나옵니다. Y가 안 나와요. 됐지? 이게 이제 선행 변수입니다.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이게 최근 나왔어. X, Y 사이에 얘가 껴 있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얘의 결과이자 이 친구의 원인이에요. 그치? X의 결과이자 Y의 원인. 이게 바로 뭐다? 매개 변수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얘의 결과이자 얘의 결과래요.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그치? X의 결과이자 Y 원인 돼야 돼. 요게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밑에 있죠? 매개 변수. 독립의 결과이자 종속의 원인 돼야 돼요. 그래서 집행 변수, 다리의 교량 변수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기까지가 잘 나온다.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다? 허위와 혼란이에요. 그래서 이거 간단해. 그냥 사례 나올 텐데 전혀 없다. 허위. 일부 있더라. 혼란. 요것만 좀 외워둬요. 딴 거는 답으로 안 만들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봐봐 그냥. 자, 그다음에 조절은 뭐냐면 자 봐. 얘는요. X, Y 사이에서 하는 거야. 내 수업은 효과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행정학을 1시간 공부했을 때 2시간, 5시간, 10시간 했을 때 답이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게 이 조절 변수예요. 이 조절 변수는 이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예요. 됐지? 모형 안에. 조절 변수가 한번 나왔다. 답은 아니었어, 물론. 답은 아니었는데 나왔으면 한번. 자, 그래서 수업과 점수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요 때문에 요 값이 달라져요. 1시간일 때 2시간일 때 달라질 거니까 이게 조절 변수라고 그래요. 억제가 뭐라고 그랬지? 허위 반대말이야. 있는데 없게, 억제. 없는데 있게는 허위예요. 그렇지.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왜곡은 뭐냐면 완전히 반대야.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인데 거꾸로 된 거야. 결과가 원인처럼 보이고 원인이 결과처럼 보이는, 뒤집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이게 억제 변수예요. 아, 왜곡 변수라고 그래요. 넘어갈게요. 잘 나오는 게 타당성과 신뢰성입니다. 타당성이 뭐다? 목표 달성도예요. 신뢰성은 일관성이야. 됐지? 우리가 저울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내 몸무게 알려고. 그치? 근데 몸무게를 맞췄어요. 타당성이 있어요. 됐지? 맞춘 거야. 타켓 맞춘 거야, 지금. 근데 맞추진 못했어. 근데 어제 올라가도 100kg고, 오늘도 100kg고, 내일도 100kg네. 그러면 저울이 고장났지만 일관성은 있어, 없어? 이게 바로 뭐다? 신뢰성이에요. 그러면 신뢰성이 없다는 건 뭐야? 어제 100kg인데 오늘 60kg, 내일은 200kg. 이 저울 미쳤죠, 이거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 0점이 안 잡힌 거야, 지금. 군대 있을 때. 됐지? 아니, 미안해, 군대 얘기해서. 타켓이야. 요렇게 맞춰야 뭐가 있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맞췄잖아, 지금. 그럼 이거 어떨까요? 맞추진 못했어. 그 일관성 있어, 없어? 요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떨까? 여기 하나, 이렇게. 됐지? 가끔 하나 더 들어와 있어, 이렇게. 딴 놈이 싸가지고. 이거 있어. 되게 많아요. 가면 이상이 있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 내 딴 데서 가지고. 걔는 엄청 바뀌어 있을까, 이제.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잘 나오는 게 요새 나오더라고. 수학입니다. 있고, 있다면 누가? 얘가 타당성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신뢰성이 돼. 타당성은 신뢰성이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되고, 신뢰 타당성이 뭐라 그래? 필요 조건이 돼요. 그래? 뭐 이거는 수학 할 때 하는 거니까. 가겠습니다. 타당성이 뭐라고? 목표 달성도예요. 자, 여러분. 정책을 왜 평가해요? 정책이 효과 있나 없나를 평가하는 게 정책 평가 목적이야. 봐. 내 수업이 효과가 있나 없는 걸 평가해야 할 거예요. 평가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돼? 없다고. 평가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있다고 하면 돼. 그러면 정책의 타당성과 평가 타당성 달라요. 효과 없으면 있다고, 없다고 평가하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있다고 평가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정책 평가 타당성이야. 자, 그럼 맞춰봐요. 이미 했어. 내 수업 효과 없어요. 없는데 지금 있다고 평가한 거야. 몇 종 오류? 없는데 있다고 한다니까, 지금. 이게 1종이야. 반면에 있어. 있는데 없다 평가한 거야. 몇 종? 2종이야. 그럼 타당성이 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1종 오류 내지 2종 오류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있으면 있다고 평가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있는데 없다고 했다. 2종 오류. 없는데 있다고 했다. 1종 오류예요. 한마디 타당성이 있다는 건 뭘 범하지 않았다. 1종 내지 2종 오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기출 지문이었어요. 최근에. 그렇지? 개념 다시 할게요. 그래서 목표 달성도고 평가의 목적은 효과가 있으면 있다고 평가하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되었다면 1종 내지 2종이 나오지 않아. 근데 거꾸로 없는데 있다고 했다. 있는데 없다고 했다. 그럼 1종 내지 뭐가 나오면 2종이 나와요. 이게 타당성입니다. 반면 신뢰성은 뭐다? 일관성이야. 어제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항상 같은 결론이 나왔다. 신뢰성이 있어. 타당성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넘어갈게요. 타당성의 종류 나옵니다. 두 문자 기억나죠? 구통내외. 구통내외. 구성타당성이 제일 먼저 나왔고 구성타당성은 외로 연결돼. 외로. 결론타당성은 내로 연결돼요. 됐지?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구성타당성 뭐냐면 잡아요, 여러분. 혹시 야식과 비만의 관계 좀 알고 싶지 않아?
야식했을 때 비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또는 먹는 거 양과 비만의 관계. 근데 야식이 뭐죠? 비만이 뭐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럼 야식과 비만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게 구성타당성이에요. 어떤 추상적 개념을 뭐로 바꾼다? 측정 가능한 계량적 개념 바꾸는 게 구성타당성이야. 한마디 왜 구성이라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 이런 요소로 구성돼 있고 이런 요소를 전부 다 뭐로 바꿨어? 측정 가능하게 바꾼 겁니다. 사랑이 뭐죠? 저 친구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의미야? 측정해 한번 해봐. 남자분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떤 여자친구 당신 사랑하는데 뭐로 측정할래요? 한번 해볼까? 그래? 키는, 나이는, 학업은, 돈은, 아버지 재력은. 미안해. 요거 갖고 이제 구성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나중에 있잖아. 한번 넣어봐봐. 어디 넣으시면 지금 걸로 가입해봐. 뭐더라? 중매하는 그 사이트 이제 뭐라고 그래 그거. 결혼 사이트 있잖아. 거기 가입해봐. 그럼 나이 지구 막 집어넣어 안 넣어. 그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구성 지표예요. 나이다, 학력이다, 몸무게다, 키다 해가지고 쫙 나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평가 지표야. 내가 한번 넣어봤거든. 탈락입니다 오더라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넣어봤어요. 일단 나이 많지, 장남이지, 뭐 직업은 뭐 전혀 그 대기업도 아무것도 아니지. 완전 좋게 말해 프리랜서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잖아 그냥. 마치 뭘 그래 뭐 몇 노는데. 어제 있잖아 내가 그 서울역에 왔는데 행정법 서울의 선생님 강사를 만났어요. 어디가? 서울역에 만났어요. 엄청나게 반갑잖아. 만나서 어디 가니까 진주 갔는데. 강의해? 아니 놀러 가던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해? 아니 강의하고 이틀 강의하고 나머지 놀러 다니는데. 요번 주는 진주 갔다 한 일주일 있다 올 거고 다음엔 또 어디 갔다 일주일. 야, 너 멋있게 산다고 내가 왔어 그냥. 난 형은 어디 가냐? 난 강의하러 왔는데 하고. 난 돈 벌려고 가는 거고 쟤 놀러 가더라고 진주로. 책 하나 들고 가더라고. 추링 하나 입고. 차마 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모님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새끼. 그거 안 물어봤어요 내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주엔 동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럽니다 하면서. 다시 할게.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고 나쁘게 백수야 걔 누가 그냥. 그치 딱 복장이 추리닝 입고 왔더라고 이렇게. 좀 빼고 다니지 하면서. 강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누가 강사 아니랄까봐 헌법책 하나 들고 가더라고. 이런 재미없어 그냥. 다시 합니다. 다시. 어떤 개념이 있단 말이야.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구성타당성이에요. 근데 봐. 이게 정밀해야지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이 측정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행복도 지수 측정할 건데 미국의 행복 구성하고 한국 행복 구성이 다르다고 생각해봐. 그럼 안 되겠지. 이 구성타당성이 뭐다? 외적 타당성이 전제 조건이에요. 키워드가 뭐다? 이론적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야 되는데 키워드가 이거 나와. 조작화로 나와. 조작화. 여기 있네.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구성 요소가 나왔다. 무조건 뭐로 바꿔? 조작화 나왔다. 무조건 계량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됐죠? 계량화. 두 번째입니다. 결론이야. 자, 이거야, 여러분. 혹시 리트머스 종이 알죠? 요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산성에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 빨간색이 되고 알칼리 집어넣었을 때 파란색이 돼요. 이거 잘못 만들어 봐요. 그럼 효과 있을까?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책 측정한 거 아니야. 도구가 정밀한 거 그 얘기예요. 키워드 연구 설계 정밀함 또는 그래야지 뭐가 나오지 않는다? 1종 내지 2종이 안 나와요. 이게 내적 타당성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키워드가 검증 가능성, 연구 설계 정밀함이야. 그치? 다시 할게. 내가 있잖아. 얘가 알칼리인가 산성인가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리트머스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러면 잘못 측정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근데 난 측정하지 않았어. 얘가 산성이 알칼리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리트머스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가 뭐다? 결론 타당성이야. 이게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산성에 들어가면 빨갛게, 알칼리 들어가면 파랗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 도구가 정밀해야 돼. 그래서 정밀해야지 뭐가 나온다? 효과 있으면 있다고 나올 거고 없으면 없다고 나올 거야. 키워드가 뭐다? 이거는 결론 타당성인데 연구 설계 정밀함, 그래야지 뭐가 나오지 않는 1종 내지 2종 오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누구 전제다? 내적 전제 조건이야. 됐지? 왜? 연구 설계가 정밀해야 돼요. 봐봐. 실험 집단 있고 비교 집단 있어요. 둘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다가 Z만 할 거야. 얘가 90이 나왔고 얘가 50이 나왔어. 자, ZA 같고 ZA 같으니까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니까 이 차이점 누구 거다? only X 거라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인과성 있잖아요. 이걸 하기 전에 이 연구 도구가 정밀해야 돼. 그래야지 인과성이 있으면 있다 나올 거고 없으면 없다 나올 겁니다. 됐지? 그렇게 다시. 그래서 구성 타당성 키워드가 뭐다? 구성 요소 측정 개념 조작 같은 것들. 그다음에 결론 타당성은 연구 설계 정밀함. 그래야 뭐가 나오지 않나? 1종 내지 2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했어. 이걸 가지고 내 정책을 해본 거야.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네. 네 수업은 효과가 있어. 뭐가 있다? 내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효과 있는 게 아니라 딴 데가 효과가 있어. 뭐가 있죠? 외적이 있는 거야. 키워드가 얘는 인과성이고 그 정책의 인과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XY 관계야. XY 관계. 여기에 Z가 껴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 둘의 인과성이 있다는 거고 반면 외적은 이게 아니야. 이 상황하고 요 상황이 같아요. 같으니까 여기 효과 있으니까 여기도 효과 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의 유사성이 외적이 되고 인과성이 있다는 게 뭐가 돼? 내적이 돼. 자, 물어볼게요. 누가 더 중요해? 인과성이야? 상황 유사성이야? 인과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내적이 더 중요해요. 내적이 없다는 여기 효과 없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왜 일로 가볼 건데? 효과 있어 일로 가요. 됐지? 그래서 이 키워드가 봐. 내적은 인과관계입니다. 1차적 의미이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증명돼야지 뭐가 되는 거야? 외적으로 할 겁니다. 다시 할게. 내적은 뭐가 포인트다? 인과관계야. 정책과 결과 간의 인과성. 외적은 뭐다? 어떤 상황에 내적이 있어요. 여기 말고 딴 데도 적용될 수 있는 거 그 얘기야. 인과성의 문제가 내적이라면 상황과 상황 유사성이 뭐다? 외적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구성이 뭐라고? 측정 가능이야. 어떤 이론적 개념,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게 구성이야. 됐지? 결론이 뭐라고? 연구 설계 정밀함이에요. 그렇지? 그래야지 증명이 될 거니까 연구 설계 정밀해야지 효과 있으면 있다고 증명될 거고 없으면 없다고 증명될 거야. 뭐가 나오죠? 1종 내지 2종이 안 나와요. 그렇지? 그다음에 내적이 뭐라고? 요 상황에서 요 정책과 결과 인과성이 있는 게 뭐다? 내적이야. 외적이 뭐라고? 여기서 인과성 있는 정책이 이 말고 다른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 뭐다? 이게 외적이 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가 외적이고 누가 내적이 잘 물어봐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하려고 그래. 이제 넘어가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적이 뭐라고? 인과성 문제예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내적이고 누가 외적이 맞는지 물어봐. 인과성의 문제는 내적이고 인과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예요. 그렇지? 내 수업과 여러분 점수 간에 인과성이 있다. 내적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전체 수험생 대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얻은 결론을 딴 데 갖고 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 외적이 있다는 거야. 1차가 내적이에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